안녕하십니까, 박사입니다. 벨라루스의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대통령이 7번째 연임에 성공했습니다. 벨라루스 대선 후 실시된 출구조사에서 그는 86.82%의 득표율을 기록했습니다. 루카셴코는 1996년부터 그동안 6선을 기록하며 나라를 이끌어왔는데 이번에 다시 당선돼 2030년까지 7선으로 벨라루스를 통치하게 됐습니다. 루카셴코는 지난 2020년에는 서방 국가들이 그가 부정선거를 저질렀다고 비난했지만 이를 부인했습니다. 당시 서방 국가들의 후원을 받았던 여성 후보 스베틀라나 찌하노프스카야는 자기가 승자라고 주장하면서 지금은 망명한 상태입니다. 찌하노프스카야는 젤렌스키처럼 서방의 관심을 받으려 여기저기 기웃거리고 있지만 이미 끈이 떨어졌습니다. 서방 언론들은 종종 루카셴코를 유럽의 마지막 독재자라 부르면서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벨라루시 국민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습니다. 루카셴코는 유머 감각도 있습니다. 한 번은 서방 기자가 벨라루시의 민주화 과정은 어떠냐고 묻자 나는 독재자라 그런 것은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안정, 안보, 질서, 사람들에 대한 존중, 무엇보다도 근로자들에 대한 존중의 독재자라고 말했습니다. 루카셴코는 안정을 유지하고 외국의 영향력에 맞서기 위해 자신의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꾸준히 주장해왔습니다. 6월 초 루카셴코는 우크라이나 같은 민주주의보다 벨라루스와 같은 독재가 낫다고 말하면서 국가가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서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루카셴코는 국민들 앞에서 장작을 패고 감자를 재배하는 소탈한 모습으로도 유명합니다. 국민들이 걱정 없이 먹고 살게 해주는 지도자입니다. 그는 유럽이 에너지 부족으로 시달리자 그들에게 난방을 위한 장작을 보내주겠다고 하기도 했습니다. 또 미국에서 분유 대란이 발생하자 낙농 대국인 벨라루시가 원조를 해줄 용의가 있다고도 했습니다. 벨라루스는 1999년부터 러시아의 전략적 파트너였으며 양국은 2022년 로우전이 발발하자 동맹을 강화했습니다. 지난해 모스크바와 민스크는 유럽 전역에서 미군의 증강에 대응하는 안보 조약을 마무리했습니다. 이 조약에는 2025년까지 벨라루스에 러시아제 오레슈닉 중거리 초음속 미사일 시스템을 배치하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는 기자회견에서 오레슈닉 미사일이 언제든지 벨라루스 영토에 배치될 것이라면서 미사일 한 발이면 벨라루스를 보호하기에 충분하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부다페스트와의 관계를 재건하고 조 바이든 대통령 임기 동안 부과된 제한을 철폐하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페테르 시자루토 헝가리 의무장관은 미 국무장관 마르코 루비오와 전화통화를 가진 뒤 미국이 조 바이든 시절에 부과된 헝가리에 대한 제재를 재평가할 것을 약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마르코 루비오가 헝가리와 미국 관계를 재건할 것이라고 약속함에 따라 예전에 취해진 제재 조치는 재검토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헝가리가 새로운 미국 대통령 그리고 그의 행정부와 중요한 문제에 대해 동일한 입장을 공유한다는 사실에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헝가리에 다양한 제안을 가했었습니다. 여기에는 양자 세금 협정을 종료하고 헝가리인에 대한 입국 규칙을 강화하는 것이 포함됐습니다. 부다페스트는 이러한 조치를 러시아와 중국과의 관계를 약화시키도록 헝가리의 압력을 가하려는 시도로 해석했습니다. 가장 최근인 12월에 미국은 헝가리 총리 빅토르 오르반의 수석 보좌관인 안탈 로간에게 부패 혐의를 들어 제재를 가했습니다. 당시 오르반은 이를 째째한 안가품이라면서 무시하고 넘어갔습니다. 페타르 시자르토는 루비오와의 대화가 매우 좋았다면서 다가올 몇 년이 헝가리, 미국 정치 관계에 새로운 황금기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헝가리는 인구 960만의 소국입니다. 공업 기반이 있어 경제력이 강한 것도 아니고 군사력도 보잘것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국가 체급에 비해 국가 전력과 외교력은 매우 뛰어납니다. 빅토르 오르반 같은 걸출한 지도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빅토르 오르반은 자국 태생인 조지 소로스를 추방하고 민족주의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LGBT와 난민 유입에 반대며 유럽연합은 물론이고 미 바이든 행정부에도 할 말은 했습니다. 특히 유럽연합의 테러 제재에 반대하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단호히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수급 문제 같은 국익을 위해 러시아와 우호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빅토르는 소국의 리더지만 그 무게감과 배포는 대단합니다. 외부 압력이 없을 수가 없지만 목숨을 걸고 국익 외교를 하는 것입니다. 유럽에서는 헝가리의 오르반과 슬로바키아의 피처, 그리고 세르비아의 부치치 정도가 주권 외교를 하고 있습니다. 빅토르 오르반은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와도 각별합니다. 그는 이번 트럼프 취임식에 불참했습니다. 국내 현안이 산적해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또 굳이 가지 않아도 오르반은 트럼프와 이데올로기의 결을 공유합니다. 플로리다 마랄라고 별장도 방문할 정도로 트럼프와 인연이 있는 오르반 같은 이는 트럼프 취임식에 참석했다, 어떻다고 시끄럽게 떠들지 않습니다. 요라는 것은 원래 빈 깡통들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1월 27일은 1941년 9월 8일에 시작돼 872일 동안 지속된 레닌그라드 포위 해제 81주년이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린 레닌그라드 포위 해제 리퀴엠 콘서트에 참석해 연설했습니다. 그는 포위된 도시의 거대한 업적은 결코 잊혀지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참전 노병들은 그들의 후손들에게 사심 없음과 자비, 단결, 진정한 애국심의 모범을 수세기 동안 남겼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처럼 고귀한 인간적 자질은 항상 러시아인의 자신감과 힘을 강화한다고 했습니다. 푸틴은 레닌그라드 포위가 나치의 의식적이고 체계적인 파괴, 무방비 상태인 수많은 사람들을 몰살하려는 계획이었다고 했습니다. 푸틴 대통령 거의 2년 반 동안 지속된 비극의 결과로 100만 명 이상이 사망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굶주림과 추위, 폭격 같은 지옥 같은 상황에서도 사람들은 살아남았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공장과 병원에서 일하며 군인들을 위해 옷을 꿰매고 부상자들을 돌봤으며 헌혈도 했다고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또 올해 러시아가 대조국 전쟁 승리 80주년을 기념할 것이며 2025년은 조국 수호의 해로 선포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애국 전쟁에 대한 불멸의 기억과 오늘날 특수 군사작전의 영웅을 기리겠다고 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연설을 마친 뒤 행사에 참석한 노병들 한 명 한 명에게 다가가 레닌그라드 포위 해제를 기념하기 위해 주조된 훈장을 달아줬습니다. 또 일일이 악수도 하며 꽃다발을 전달했습니다. 80년 전 나라를 지킨 아버지 세대 노병들에게 감사를 표시하는 푸틴 대통령은 애국심이 국가의 근간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이제 전쟁에서 살아남은 노병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면서 4월쯤 이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포상금을 일시불로 배포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